이게 이제 영남 가단에 대한 간략한 것들이고, 이 호남 가단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누구를 중심으로? 자, 면왕정 송수 선생을 필두로 합니다. 물론 전라북도 쪽에 그 상춘곡을 지었던 정극인 선생도 있지만은 호남 가단의 중심지는 아까는 안동 지역이었고 영남 쪽은 낙동강 상류였으니까 호남 가단은 어디가 중심지였습니까? 담양. 그렇죠. 서세원 일대, 시경정과 서세원 그 일대, 그 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암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증암. 시루를 이렇게 얹혀놓은 것 같은 바위가 있어서 증암천, 또는 풀을 창자 신에게자 창계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또는 거기가 지금 이제 3개월 연속 이렇게 피고 있는 꽃이 뭐죠? 피었다가 또 지고 배롱나무, 그걸 자미화라고 그러죠. 붉을 자자에다가 장미 미자를 써서, 그래서 거기 백일홍이라고도 하고, 백일홍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근데 나무 꽃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꽃이 좀 있으면 이제 활짝 필 거예요. 그 일대가 그 배롱나무가 아주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개울을 자미탄이라고도 합니다. 자미탄. 충효동 일대, 충효동. 그래서 자미탄, 창계천, 증암천, 또 몇 가지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일대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면왕정 선생은 이제 이쪽으로 좀 아래쪽에 있죠? 어딥니까? 지금 보면 쌍교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 기촌. 그 면왕정 선생의 본래 호는 기촌입니다. 기촌. 기촌. 호가 기촌이에요. 근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제 면왕정이라는 호를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얼핏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 면자가 힘쓸 면자지요. 근데 굽어서 땅을 살펴보고 우러러서 하늘을 쳐다본다 그 말이죠. 면유지, 양유천, 정규중, 흥호연, 삼원시가 있죠.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봐서 하늘을 보고 굽어보니 땅이로다. 그 중에 정자를 지어놓고 흥호연, 호연지기를 길러낸다 하는 그런 시가 있죠. 삼원시가.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굽어본다, 구부려서 본다 할 때는 이 면이 아니에요. 구부릴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태 면이라고 읽을 때는, 여러분 옥편 찾아보면 힘쓸 면이에요. 그러니까 부왕정이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바로 어떻든 지금은 이제 면왕정으로 이렇게. 면왕정 송순 선생은 아까 1893년인가 이렇게 1493년인가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아까 경상도에 있었던 농암 이연보 선생보다도 26세가 적으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죠. 그때 바로 면왕정 송순 선생을 이제 초두로 해서 제일 어른으로 모시고, 기라성 같은 조선시대 때 아주 시가 문학이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일시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번 쉬어볼까요? 자, 시경정의 주인이셨던 석청 이몽련 선생, 그 다음에 서세원의 주인인 양산보 선생, 그래서 서세옹, 양산보, 그 다음에 태계 이왕 선생하고 나이가 같은데 환백당 주인이었던 사촌 김윤재 선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서 김인우 선생, 고봉 기대승 선생, 그 다음에 서하당 김성원 선생, 그 다음에 옥봉 백광훈 선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엊그저께 김종인 선생님 이야기 들을 때 누구요? 임재 선생, 백호 임재 선생,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안 안팎으로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경상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에도 어째요? 거기는 완전 성리학으로서 아주 올곧은 선비지요.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것은 폐설을 안 했어도 최고로 추앙받았는데 태계 이황 선생하고 나이가 같아요. 1501년생이십니다. 경상도에 의벽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의를 강조했던 분인데 어떻든 호남 가단하고 바로 뭐예요? 영남 가단이 거의 뭐 한 20년 안팎이 되면 거의 동시대에 이 시가 문학으로 해가지고 영남과 호남이 줄을 잡았단 말이죠. 자, 우리가 정자문학 하면은 아까 담양 일대를 이야기를 하죠. 만했을 때는 160개가 넘는 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서 저 아래 담양 뜰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내려가 있는 데까지. 지금도 수십 개가 있죠. 그런데 경상도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동하고 어디예요? 여기 저 함양, 그 일대, 거창 함양 일대. 그때 거기 한번 꼭 저 가보시면은 정자가 농암정부터서 해서 군자령부터 해가지고 쭉 정자가 제가 한 4년 5년 전에 6년 전인가 거창 함양의 경상도 정자들만 3박 4일로 한번 투어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이런 풍광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연상만 해도 얼마나 참 멋있게 그렇게 느껴지는지 뭐 이게 더 이상 뭐 설명을 길이 없죠. 자, 이 시를 대부분 이제 글을 쓰시고 다 여기 시를 쓰시니까 시를 한 편 외우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한테 상당히 행복감을 준다. 그건 뭐 거론을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제가 즐겨 읊은 시 가운데 강촌의 낙조하니 스세기 일색일제 작은 배에 금을 싣고 심리사장 내려가니 만강노적에 허락이 섞어 날고 고기는 살쪘구나. 작은 배에 유교변에 배를 메고 고기 주고 술을 사서 오해성 부르며 탈 띄워 돌아오니 강호 지략이 이뿐인가 하노라. 훌륭한 박수 쳐 박수. 세 가지가 있어요. 치기 싫어서 안 치신 분도 있고, 넋이 나가서 안 치신 분도 있고. 근데 요 시 제가 지금 읊었던 글은, 예? 예? 제 시는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협 인터넷에도 한 몇 수가 떠 있어요. 이렇게 족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제가 읊었던 그 시는 누가 지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자는 무명시예요. 작자는 예? 무명시. 작자 미상. 얼마나 멋있어요. 강촌의 낙조하니 수색이 일색일제. 해가 딱 떨어지면은 하늘과 땅이 노을로에서 탁 맞닿아야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 비친단 말이죠. 수색이 일색일제. 작은 배에 금을 싣고 심리사장 날아가니 만강노적에 해오락이 섞어 날고 고기가 살쪘구나. 고기가 살쪘구나. 고기 주고 술을 사서 오해성 부르며 탈 띄워 돌아온다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탈을 띄워갖고 누가 띄워놔요? 시인이 띄워놨다고 말이에요. 지가 솟는 게 아니라. 오해성을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즐거워서 부르는 이렇게 오해성 부르며 탈 띄워 돌아오니 강호에 사는 지략이 이것밖에 더 없다고 말이죠. 한잔해야죠. 한잔해야죠.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이 그러죠. 그래서 시중유와 화중유시라는 말이 거가 있습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래서 시를 보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그건 시가 아니고 그림을 보고 시를 읊지 못하면 역시 아니다. 시중유와 화중유시 그 이야기 있죠. 사실 어떤 시를 보고 그러냐면은 아까 왕유가 지은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천기말래추 공산신우 천기말래추 명월송관조 청천석상주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주컨 기완년이 연동하우주하고
수의 춘방을 하니 왕손 자갈이다라는 시. 그걸 이 시를 딱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비가 온 후에 산이 이렇게 보인다. 공산 신후. 산이 비어 있다고 말이죠. 신후. 새로울 신자, 비우자, 후, 뒤우자. 그러다 보니까 예요. 천기말래추. 가을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 명월성관조.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래를 구워보니 청천석상유라. 맑은 계곡 그 샘물이 솟아올라서 바위를 흐르고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요? 이걸 이 시를 보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 시간에 영남 가단하고 호남 가단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 가단의 아주 제일 핵심인 인물을 제가 아까 빠뜨리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지실정씨 친정어머니가 지실정씨라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은 이제 송강 정철 선생. 그게 이제 정치사적으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은 시가 문화 쪽으로서는 정철 선생을 빼놓고 조선 500년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선조 때, 그렇죠. 송강 정철 선생을 어째서 다 뭐 글을 쓰다가 핵심 단어를 빼먹고 써본 것도 똑같네. 송강 정철 선생. 자, 이런 풍류가 아까 같이 조선시대 때 오다가 조선 후기 때 와가지고는 거의 완전히 음악만을 지칭하는 경우 또는 악사들의 음악. 그렇죠. 요것만 지칭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말이죠. 어디 보면은 아시냐면은 여러분들 일기 하면은 어떤 일기가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 난중일기, 연하일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는데 동명일기가 생각나죠? 동명일기는 원래 관북 유람일기라는 것입니다. 관북. 관북 유람일기. 관북 유람일기에 보면은 동명일기가 아주 제일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은 이 풍류란 말이 완전히 음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의유당 아니 의유당 그러죠? 의유당 일기라고도 해요. 의유당 일기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풍류를 주하니 들음직도 하더라 이런 글로 해야 돼요. 거기서 주자는 그래 연주할 때 주자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풍류를 주한다고 했으니까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완전히 음악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공화에 봉화의 풍류를 숨겨놓고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게 한다. 또 그런 대목들도 관북 유람일기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거 보면은 산 봉우리 있는 데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음악을 하는 악사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뱃놀이를 했던 것 같아. 동명일기 보면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아주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섬세하게 그렸지 않는가. 아주 꼭 읽어볼 글을 쓰신 분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명일기는 길지요. 의유당 일기. 근데 의유당이 요즘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찬 선생의 부인이었던 연안 김씨라고 알고 있죠. 연안 김씨. 예? 연안 김씨. 그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하여간 이찬 부인의 연안 김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신대손 선생의 부인이었던 의유당 의령 남씨로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학설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의령 남씨. 예. 근데 재밌게도 아까 두 분 다 뭡니까? 의령 남씨도 호가 의유당이고 아까 이찬 선생의 부인이었던 연안 김씨도 의유당이에요, 호가.
그렇게 지금 정확히 어느 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100% 그렇죠. 연한 김씨를 쳤어요. 근데 두 분이 아까 이희찬 선생은 1831년에 함흥 판관으로 가요. 판관이 뭐냐면은 그 고을 수영 밑에서 직접 있었던 정오품이가 뭐 그 벼슬이라고. 그러니까 보좌 역할을 하는 직책이라고. 판관이. 그러니까 이희찬 선생도 1831년에 함흥 판관으로 가시면서 그 부인인 연한 김씨가 나 좀 동해 일출을 동명일기 이렇게 쓰죠. 동명. 이 명자가 바다 명자예요. 동쪽 바다를 좀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일출 광경을. 그래서 여러 번 조르고 졸라서 갔다라는 내용이 관북일기, 동명일기에 관북유람일기에 상세하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까 같이 그랬는데 그게 순조 때입니다. 아까 이희찬, 연한 김씨는. 그런데 영조 때 1772년에 신대손이라는 분도 그 함흥 판관으로 가요. 그때 역시 그 부인이 의령 남씨인데 호가 의유당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관북일기 연한 김씨가 아니고 이희찬 선생의 부인 연한 김씨가 아니고 영조 때 1772년 영조 때에 아까 신대손 선생의 부인이었던 의령 남씨라는 것이 더 지배적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나오면은 몰랐다 이제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 자, 거기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풍류란 이야기가 어째요? 완전히 음악만 놓고 악사들 자체, 악기 자체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쪼렸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에 와가지고는 풍류하면은 우리나라 국악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래요? 궁중음악하고 민속악하고 나눠지죠. 그걸 보고 정악, 궁중음악은 정악, 그 다음에 소악. 여기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이거 그 궁중에서 뭐 이야기할 때 아주 느릿느릿하니 연주하는 것들 있죠. 그거 대표적인 것이 수제천이라는 곡입니다. 아주 천상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사실 똑같은 음악이 1시간 내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감상을 못 하면은 너무 심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악이 이제 궁중음악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그 정악이 바로 태교하는 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다 하고 이제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 정악을 풍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음악에서 지금 풍류를 읊자 그러면은 아까 민속악의 대표는 뭡니까? 음악으로 해서 노래로 판소리죠. 판소리, 그 다음에 민요는 전부 다 소각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궁중음악은 정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악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풍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풍류음악. 풍류음악 하면은 음악에서는 금방같이 정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이 풍류는 고대 이제 최충원 선생부터 시작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여러 번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변천되어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변천 과정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어떻든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풍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태계화 선생 이야기, 영남가단, 호남가단, 유산 곡수연 쭉 말씀을 드렸죠. 아주 또 풍류적인 그런 감흥이 잘 나타낸 일화가 기재잡기라는 책 속에 조선 전기 문신 가운데 신용계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용계. 여기 신씨 안 계십니까? 자, 신용계 선생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여교관이고 외국 말을 잘했다고 하시는 세조 때 신숙주 선생 있지요. 신숙주 선생. 이제 평가가 역사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지요. 사육신 관계, 단종 관계, 세조 관계로 해서 이제 그것은 떠나고
대단히 학문적으로는 훌륭한 분입니다. 신숙주 선생이. 신숙주 선생 고향이 여기 나주 쪽이에요. 나주, 그렇지. 그 근방에 사세요? 어쩐지 좀 비슷하다. 이 신숙주 선생의 손자입니다. 신용계 선생은. 신숙주 선생의 아들 그 아래 손자들까지 아주 뛰고 나는 문인들이 대문인들이 이렇게 배출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 아주 어렵게 산 아들도 한두 명 있긴 있어요. 그러게 형제가 많으면 뭐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신용계 선생이 얼마만큼 풍류가 있고 재밌느냐고 하면 하루는 아까 기재잡기라는 글 속에 나온 내용이더래요. 신용계 선생이 하루는 부인한테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들이 8분이 오니까 빨리 수상을 차려라. 그러니까 이제 지지고 볶고 해서 수상을 탁 차려요. 암만 해가 이렇게 지고 어둠이 이렇게 깔려도 아마 손님들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니 왜 손님들이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거의 다 왔다. 그러더니 아이 지금 도착했다가 빨리 사랑 좀 다 열어라. 이제 하인들을 시키고. 그리고 다 열어도 손님이 없어. 그러고 이제 달은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데 손님들이 이미 와서 앉아 있다고 나 그래. 딱 안에 보니까 달이 딱 비칠 때 사랑 안채가 뭐가 있어요? 국화 8분이 활짝 핀 게 있더라고 말이죠. 저게 바로 내 손님들이다. 신용계 선생의 관계된 일화 중에 국화 8분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다. 기재잡기라는 책 속에 글 속에 나와요. 조선 후기 때 박동량 선생이라는 분이 썼던가 뭐 어떻든 간에 그거야말로 참 그 이상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 신용계 선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용계 선생이 읊었던 아주 맛있는 시 한 수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시는 나중에 제가 거시 할게요. 너무 질이 떨어져서 이런 시를 읽다가 제 시를 읽으면은 좀 그러지요. 시 쓰신 다음에 교수님 참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판소리 참 춘장가도 좋고 실전가도 좋고. 이제 시간 남으면 하고 아니면 냅둬요. 자, 수국 추고 목엽비. 구로한사 정모의 서풍락일 취정하니 서풍락일 취정 취정하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시가 있어요. 칠원 절구인데 수국 추고 목엽비. 수국은 물로 나라니까 강촌을 이야기하죠.
물가 강촌, 그 이제 이렇게 강가에 있는 마을 수국의 가을 하늘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촌의 맑은 가을 하늘에 목엽비, 낙엽이 떨어져서 휘날린다 그 말이죠. 목엽비 휘날리니 구로 한사, 갈매기 구자에 해오라기 로자예요. 갈매기 해오라기가 한사, 찬 모래니까 초겨울이 했던 것 같죠? 아까 가을이고 초겨울 비슷하죠? 찬 모래 위에 깨끗하게 흰 옷을 입었구나. 이것은 깨끗할 정자에다가 털모자에다가 옷입자. 그렇죠. 그러니까 해오락이나 갈매기가 하얗죠. 그것이 이제 백사장의 초겨울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찬 모래 위에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있네. 그러고 이 뒤에가 아주 오래돼. 서풍락일 취의정, 서풍의 해질녘에 해가 떨어질 때 서풍이 불어서 놀이배에 불어오니 취후 강산 만재기, 취토록 술을 마신 후에 돌아오기가 싫으니까 어째요? 이 배에다가 강산을 싣고 돌아오겠다. 이런 의미에요. 취후 강산 만재기. 아니, 취토록 마신 후에 돌아오기 싫어요? 안 싫어요? 싫죠. 그러니까 차라리 강산을 가득 싣고 돌아오겠다 그 말이죠. 서풍락일 취유정 취후 강산 만재기. 제가 어디 추자도 어디에 갔을 때 이게 자꾸 해 떨어질 무렵에 요 식구 뒤를 딱 이러니까 야 누구신가는 몰라도 절창이다 절창. 여기서 같이 이렇게 뭐 강의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바로 김종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원장 그 누구시요? 김 원장이 지었어요. 아닙니다. 신숙주 선생의 손자인 신용계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앞에도 있어요. 근데 앞에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정경을 나타냈으니까. 이런 것들이 기승전결로 이어가지요. 자. 역시 이거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뭡니까? 시가 들어있는 풍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